It's okay. Get your new tattoo, your new tattoo. She glows in Fremo, feels primo. She beats her OGs with sequels. Lethal, her look, but she's sweet though. She sings so shots like they're free throws. Whoa, make 'em by the knuckle when she dance slow. She don't really do it for their benefit. She could make 'em fall with a glance though. Stay independent, saying thanks for the sentiment. Hit the switch and she's gone. Been too long since she got to get down with the girls, do a song. Took till now, but she found what she lacked and she laughs cause the girl made the last too strong. It's a goal to get lit, she floats when it hits. Been a minute now, she knows she missed this and told us this. I'm not limited by anyone, already got my tattoo pick. 안녕하세요, 서우토바리입니다. 오늘은 BMW 530i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1살 BMW 530i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자,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차량은 2021년형 6월에 출고한 BMW 530i P2 모델이고요. 252마력에 35.7토크, 무게는 1700km 정도 나가는 차량입니다.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6월 말에 출고해서 약 5개월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약 4000km. 그럼 이 차량 연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연비는 복합으로 해서 11.2km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는 제가 시내 주행을 위주로 하거든요. 시내로 했을 때는 약 8에서 9, 고속에서는 뭐 타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완전 장거리로 했을 때는 약 15km, 보통 경우에는 한 13에서 1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3, 14, 네. 정말 멀리 갔을 때 15 정도.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밟고 했을 때 15라서 완전 연비 주행을 한다면 17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재밌게 달려보겠다, 빨리빨리 달리시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스포츠 넣고 가다 서다 좀 빡세게 하면 그래도 한 6km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출고할 당시의 금액은 7,69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할인을 약 800만 원 받고 취등록세가 한 450만 원 정도 해서 7,25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출고는 어떤 방법으로 출고하셨나요? 현재 와이프가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서 운영 리스로 출고를 했는데 저는 인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선수금을 약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잔존이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48개월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50만 원 딱 맞춰서. 그러면 거의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네, 인수를 목적으로 하시면은 선수금을 많이 넣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나이가 지금 31살이고 현재 와이프가 30살인데 둘 다 차를 가진 게 처음이고 대기업 보험사 기준으로 제일 비싼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됐었고 오이고. 제가 한 데는 180만 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특약을 좀 많이 다 하긴 했어요. 전부 다 특약을 넣고 자차까지 다 해서 현재는 180만 원 지불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장점은 제가 처음 샀을 때 이 차를 가장 높게 평가했던 거는 LCI로 바뀌면서 바뀐 디자인들, 그릴이 커진 거랑 그리고 헤드라이트 바뀐 거, 휠 19인치로 바뀐 거, 그리고 테일램프가 면발광으로 바뀌었죠. 그게 가장 컸는데 사실 휠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계약한 것도 있어요. 520i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520i는 휠이 18인치에 5스포크로 되어 있는 휠이었고 이 차는 19인치 휠이 형상이 좀 다이아몬드 같은 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이뻐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있어서는. 첫 번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사실 디자인에서 이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외장에 대한 튜닝 파츠들이 되게 BMW에서 잘 나와요.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제 차에는 그릴이 블랙으로 바뀌어져 있고 좌우측 에어브리더가 블랙으로 바뀌어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머플러 팁도 현재 블랙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순정으로 이런 파츠들을 내준다는 거, 그런 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어떤 차주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게 자꾸 돈을 쓰게 된다, 돈을 쓰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단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현재 M 퍼포먼스 배기 가 되어 있는데 보통 뭐 340이나 6기통 차들에 많이 하는 튜닝이긴 한데 4기통 차량에도 똑같이 순정 파츠가 나오거든요. 사실 감성 마력이긴 하지만 안에서 살짝 들리는 이 배기음들, 이런 것들도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 시동 거실 때 뒤에 있었거든요. 네. 530이 원래 이런 소리가 나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품 튜닝 파츠가 다양하다.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세 네. 번째 장점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4기통이긴 하지만 시내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고, 그리고 고속으로 나갔을 때도 BMW 자체가 워낙 스포츠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6기통 차주분들이나 고배기량 타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네. 이 4기통 가지고도 재밌게, 그리고 속도감 충분히 즐기면서 탈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4기통이어도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BMW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또 다음 장점은 어떤 거 있나요? 다음 장점은 편의 장비들, BMW 반절 주행,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는데, BMW 그룹의 롤스로이스도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절 주행 시스템이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급의 차에 들어가는 반절 주행이면 충분히 좋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대가 7천 중반대잖아요. 근데 5 시리즈 플랫폼이라고 하면 520i, 530i, 지금은 단종됐지만 540i, 그리고 M550i, M5까지 있는데, 이 차는 252마력이고, 그리고 M5만 해도 이거에 거의 곱절되는 그쵸? 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출력을 버틸 수 있는 바디를 지금 이 가격대에 누릴 수 있다. M5까지도 사실 버티는 바디니까 252마력이면 충분히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운행을 할 수가 있다. M5도 버티는데 네, 530이야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수입차들은 사실 옵션이 전기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많이 개선된 거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 기반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좋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엄청 예민하긴 한데 주변에 물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고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때 반자율을 쓰면, 제가 700km 왕복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700km 요? 네, 다녀와서도 그렇게 피곤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고, 700km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약 500km는 반자율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편안하게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능들이라든지 네. 옵션들이라든지 이제는 옛말이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오일을 갈았거든요. 길들이기 오일을 갈면서 차를 띄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도 바꾸면서 내가 프리미엄 세단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하부가 상당히 이 언더커버 같은 게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 프리미엄 세단을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되게 간단하게 생기긴 했지만 가죽 촉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투박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손에 닿는 것들에 신경을 어느 정도 좀 써줬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사골이다, 변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반대로 봤을 때 좋게 보자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죠. 요즘에 4 시리즈 같은 경우에 BMW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1900년대 BMW들을 보면은 세로형 그릴로 되어 있는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뭐 E바디, F바디, G바디 오면서 계속 가로형 그릴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나오는 4 시리즈는 딱 세로로 해주면서 뭐 그런 것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고, 실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편의성을 좀 올려주고 고급스럽게 좀 바꿔주고 확 바꾸지 않는 그런 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점은 우선 실내가 좀 좁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사람의 체형이나 뭐 키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단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옆좌석에 태워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타자마자 야, 왜 이렇게 좁냐, 아이고. 야, 의자 뒤로 안 가냐. 네네. 근데 의자를 뒤로 미니까 뒤에 계시던 어머니, 야, 좁아. 그리고 친구들을 제가 뒤에 태운 적이 있었거든요. 뒷좌석 가운데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타면서 다들 아유 이러면서 쉽지 않게 탄다. 그리고 뒷자리가 등받이가 서 있어요. 많이 서 있어서 단거리는 사실 뭐 상관없지만 장거리를 타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엠서스가 들어가 있는데 앞자리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해요. 근데 뒷자리에 타신 분들은 꽤 높은 확률로 딱딱하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는 게 국산차가 훨씬 많다 보니까 국산차는 되게 컴포트한 승차감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비슷한 급에서 보면은 뭐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그랜저 정도로 비교를
비교를 해보자면 그 차는 정말 넓고 정말 편할 거거든요. 너무 편하죠. 네, 국산차를 많이 타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하다. 이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하게 돈을 자꾸 쓰게 된다. 운전이 너무 재밌고 꾸미는 맛이 있으니까 이쁜 건 비싸다가 국룰이고 그렇죠. 이쁜 걸 하려면은 자꾸 바꾸고 해야 되는데 순정으로 내주는 것들이 싸제에 비해서 비싸지만 다른 타사에 비하면은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도 그릴 하나 바꾸려면은 30만원,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네. 사실 싸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자꾸 나간다. 그런 게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살짝 헷갈렸어요. 좋으셨나봐요. 바꾸면서 바꾸면서 하나씩 되게 기분 이렇게. 좋았거든요. 네.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 단점은 추워지면서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잡소리. 이게 출고를 따뜻할 때 받아서 그때는 사실 괜찮았는데 요즘에 영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 어디 깊숙한 곳인 것 같은데 뚝뚝 이 소리가 BM 종특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선가 뚝뚝 소리가 난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경험한 건데 저 뒤에서 누가 박은 줄 알았어요. 뒤에서 쿵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누가 박았나고 내려봤는데 뒷차가 엄청 멀리 있어요. 차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막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솔린 차량에서만 나오는 증상인데 이 연료 탱크에 연료가 한 4분의 1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 그 연료 탱크 안에 네. 역류를 방지해주는 밸브 같은 게 쾅쾅 닫히면서 진짜 근데 그 쾅쾅이 상상 이상이에요. 옆에서 진짜 누가 차를 발로 차는 것처럼 흔들림 같은 건 딱히 없는데 소리가 쾅쾅 이러니까 차가 뭔가 잘못된 건가? 놀랄 수 있죠. 네, 엄청 놀랐어요. 근데 뭐 검색해보니까 센터를 들어가도 고쳐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운행하는 데나 기름을 좀 더 채우고 다니면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타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가솔린 엔진에 한해서 그리고 기름이 굉장히 없을 때.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썬루프 이슈가 있어요. 열었는데 안 닫히는. 저는 아직까지 경험 못했어요. 근데 카페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걸로 좀 이슈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결 방안이 썬루프 시스템을 리셋하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다. 네. 명확하게 센터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명확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게 참 많긴 하죠. 차를 타면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냥 선루프를 안 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혹시나. 네, 괜히 열었다가 이게 모르고 살면은 아닌 네. 거니까. 혹시 이 차량 타시면서 후회하신 적 있나요? 후회한 적은 사고 나서 직후? 직후? 네. 왜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특히 저희 아버지나 친구들도 많이 그 말 했었어요. 왜 벤츠? 왜 벤츠 안 네, 사고 네. BMW를 샀냐? 네, BMW를 사면 그냥 거의 패시브로 듣게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존재죠.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벤츠가 아무래도 이미지도 더 좋고 음. 고급의 이미지가 좀 더 좋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저도 고민했던 차량들 중에 벤츠가 있었으니까 이 금액대의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당연히 벤츠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그때 살짝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가지고 주위의 반응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위의 반응은 야 너무 멋있다. 사실 G30 LCI 530이 도로에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출고가 많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입항 자체가 좀 적게 되고 전기형이 많죠 요즘. 네, 전기형이 많고 후기형은 사실 그렇게 많이 풀리진 그쵸.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아예 신차야? 라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를 관심이 없으면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차 되게 이쁘다. 얼마야? 물어보면 얘기해주면은 당연히 벤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면 잘 네. 샀다.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 되게 차 이쁘다. 차가 사실 LCI로 오면서 되게 많이 세련돼져가지고 F바디에서 G바디로 오면서 그 G바디 전기형 5시리즈로 되게 이뻤지만 또 LCI 되면서 이게 진짜 페이스리프트의 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차체를 바꾸지 않고 그릴, 라이트, 휠 이런 것들 싹 바꾸면서 되게 차를 세련되게 그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쁘다고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여기 오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벤츠 현재 E클래스 그리고 BMW 5시리즈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 걸 생각을 해왔는데 또 얘기해 주세요. 5시리즈는 되게 몸 좋고 키 큰 형이 이쁜 추리닝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몸매가 딱 드러날 수 있는. E클래스는 그런 형이 수트를 입고 있다. 그런 느낌 네.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그러면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항상 시승을 많이 해보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차를 사기까지 많은 차들을 보고 타보고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시작은 G70이었고 아우디 A5로 갔다가 520i로 갔다가 벤츠로 넘어가서 250 갔다가 250도 아방가르드 갔다가 네. 익스클루시브 갔다가 옵션이 별로 없는데 350 갔다가, 사실 차를 산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사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이 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면 당연히 포르쉐 샀겠죠, 저도. 근데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차를 사려면 시승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530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520i랑 꼭 비교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20i는 아마 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조용해요. 520i는 휠이 18인치고 530은 19인치란 말이죠. 생각보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커요. 좀 더 나는 조용한 걸 원하고, 그리고 외관에 휠이 19인치가 아니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530i가 플러스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금액이니까, 그래도 이 가격대에 5시리즈만한 차는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5시리즈가 최고다. 갑자기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굳이 뭐 출력적인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네. 520으로 가라. 조금 더 정숙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네. 굉장히 많은 차량을 비교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차량이었나요? 5시리즈랑 E클래스만 비교를 하자면 520i, 250이 같은 트림에 있는 차라고 네. 볼 수 있고, 사실 네. 530, 이 350이 같은 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520i가 6천만 원이라고 치면 이 250은 6,500, 530은 7천. 금액이 중간중간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350을 가자니 금액이 또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벤츠는 옵션이 BMW만큼 많지가 않아요. 비슷한 금액이라고 봤을 때 비교해봐도 둘이 출력 차이가 보면 250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시승을 해보고 타보면 달라요. 이런 말 하면 좀 욕먹을 수 있지만 BM 컴포트랑 벤츠 스포츠랑 비슷한 세팅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네네네. 물론 벤츠의 그 실내 감성, 앰비언트 쫙 있는 그쵸. 거랑 센터페시아가 엄청 고급스럽게 돼 있거든요. 핸들도 되게 이쁘고. 그래도 저는 BM.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워낙에 주관적인 네, 성향을 주관적이에요. 따라가는 거라서 네.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총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대에 5시리즈만한 차는 없다. 많은 옵션, 잘 나가고 잘 서는 거, 거기에 외관 디자인까지 7천만 원 중반대에서 5시리즈만한 차량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1억 언더 최강이다. 네, 이런 언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타보시면 알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나와서 정말 재밌었고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신차를 샀는데 내 차가 깨끗할 때 이쁜 영상을 남겨놓고 싶다. 빨리 신청하세요. 아, 저희 소토반에. 네,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십니다. 아이고, 또 제가 할 말을 이렇게 차주님께서 대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